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6년 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푸는 동안에 CC2026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숫자 붙어 있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과 CC 버전은 환경이 많이 달라요. 옛날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을 해두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도구들이 다 꺼내져서 보일 텐데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들어가면 도구들이 많이 간소화된 거 보이시죠? 위쪽에 있던 옵션 바도 사라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들도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으로 간략화됐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 때 모든 도구들이 다 꺼내져 있는 게 찾기가 편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최신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구들 간략화됐던 거 다 보이게 되고요. 옵션바도 나타나죠. 저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문제지가 띄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을 넓게 쓸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퍼티 속성 창과 옛날에 사용했던 패널들 둘 다 같이 놓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열고 닫고가 가능하니까 보기 편하게 펼쳐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저는 프로퍼티 창은 닫도록 할게요. 패널들만 열어놓겠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창을 띄우도록 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쭉쭉 펼쳐지는 게 보일 텐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럴 보시면 툴팁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어떤 거다라고 간략하게 이름으로 보여주는 걸 툴팁이라고 하는데요. 쇼 툴팁 정도는 보셔도 괜찮겠지만 리치 툴팁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이 영상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자리를 차지하니까 좀 귀찮습니다. 쇼 리치 툴팁은 꺼주시기 바라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에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글자 입력하거나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값들도 단위가 맞아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거다라고 라인들을 뽑으실 때는 그 색깔도 지정이 가능하니까 색상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서 색상 바꿔주면 되겠죠? 스마트 가이드 있습니다. 작업하실 때 기본적으로 켜져 있을 텐데 스마트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들어서 옮기거나 복사하거나 할 때 중심점이 여기입니다. 끝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좋은 기능이에요. 다만 여기에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숫자 값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좀 귀찮게 구니까 메저먼트 레이블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절하실 수 있어요. 나는 밝은 게 좋다, 어두운 게 좋다라고 보기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화면에다가 문제지 띄워놓느라고 오픈 다큐먼트 에지 탭이라고 하는 걸 V체크 해제시켜 놨지만 여러분들은 창 넓게 쓸 거니까 요건 그냥 그대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New라고 선택하고 파일의 이름 주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있으실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 번호도 1이라고 뒤에다 붙여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폭을 100, 높이를 80이라고 값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사실 어떤 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어드밴스드 옵션이라고 펼쳐보시면 컬러 모드가 CMYK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레스터 이펙트 300이 기본값입니다. 그림자 효과 주거나 할 때 미세하게 보이는 걸 300으로 잡아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쇼 룰러라고 꺼내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눈금자 생긴 거 보이시죠? 문제에서는 항상 출력 형태에 색깔 지시를 해줍니다. 색깔들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내가 따로 모을 테다라고 그룹으로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뉴 그룹 선택을 하시면 이름 줘라라고 하는데 굳이 이름까지는 주지 않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거기에서 색깔 추가할래요라고 더하기 단추 눌러서 CMYK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M70에 Y60이라고 하면 언급이 되어 있는 값들만 탭키 눌러가면서 위치 맞춰주시고 언급이 없는 건 0으로 두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더하기 단추 누르고 CMYK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넣어줍니다. 색상에 대해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 말고 색깔을 내가 추가하겠다. 최신 버전에서는 프리셋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프리셋 말고 내가 직접 색깔 넣겠다라고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물감의 색깔 지정하실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CMYK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라디언트 색상 만들어졌고요. 얘를 질질 끌어서 내가 만든 그룹에다가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끌어다가 놓으실 수가 있을 텐데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내가 만든 그룹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스와치 이쪽에다가 그냥 끌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가장 뒤쪽에 배경이 되는 아이들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대략의 위치는 맞춰 주셔야 되니까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뽑을게요. 요 정도는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범위를 대충 잡아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드래그해서 눈금자를 쭉 당기시면 가이드라인 뽑혀 나올 겁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만들어 줄 거고요. 정원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색깔은 출력 선택 보시고 비슷한 색깔 맞춰주시면 됩니다. 테두리가 없다 싶으시면 꼭 테두리에 윤곽선은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밝은 색의 타원도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요만큼만 잘린 것 같죠? 그거는 방향 살짝 돌려주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얘가 잘라주는 기준선이 될 거다라고 선만 보일 수 있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만큼을 잘라줄 거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일일이 잘라주셔도 되고요. 쉐입 빌더라고 해서 도형을 재구성하는 도구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 친구라고 범위를 잡아줬고 패스파인더를 불러낼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파인더를 불러내시면 항상 사용하는 거니까 한쪽 구석에다가 데려다 놓겠습니다. 나눠줄 테다라고 디바이드 나누면 조각조각 나뉘어 줄 거고요. 불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룹 셀렉션 이용하시면 요거 필요 없어 라고 선택해서 지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색깔 적용하시면 만들어졌죠. 쉐입 빌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면 눈사람 모양의 쉐입 빌더 친구 이용해서 요만큼은 합쳐줄 테다, 요만큼 합쳐줄 테다 라고 드래그하면서 한꺼번에 바로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색깔을 지정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 합쳐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별을 만들어 놓도록 할까요? 스타 툴 이용해서 별 클릭 드래그하면 별이 만들어질 텐데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눌러줄 때마다 이 별의 꼭지점 생기는 거 확인하시고
저희는 꼭지점 4 개짜리 별 요만큼 필요해 라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배경이 되는 아이들은 다른 작업할 때 걸리적거리니까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2 너네들이라고 선택하고 오브젝트 잠궈 주도록 할까요? 락 셀렉션이라고 해서 더 이상 선택되지 않도록 잠갔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산만하니까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줄게요. 이 위에다 로봇을 얹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쭉 당겨주시면 모양 만드시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방향키 이용해서 모퉁이의 조절 가능합니다. 그라디언트 색상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될 텐데 그 방향성이 맞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때 스케일 툴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오브젝트에서 패스의 옵셋 패스라고 하면 같은 간격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실 수 있어요. 미리 보기 프리뷰 보시면서 마이너스 축소를 얼마만큼 할 건지 깜빡깜빡해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Alt 눌러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아이들은 그때그때 복사해서 쓰세요. 입부분에 대해서는 펜 도구 이용해서 웃는 입을 살짝 실선만 만들어 주세요. 요 실선을 이용해서 선의 두께 값을 주겠습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 가시면 두께값 더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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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가능할 거고요. 여기에서 모퉁이를 둥글게 하겠다 라운드 캡 씌워주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 모양에 대해서 실제로는 가느다란 선만 있는 상태인데요. 안쪽에다가 얘도 옵셋 패스 해줘야 되니까 윤곽화 시켜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익스펜드라고 확장시켜 주겠다. 오케이 하면 외형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 아이를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해서 조그맣게 줄여줄 수 있어요. 그 의미가 약간 달라서 같은 간격이 아니라 스케일 툴 이용하실 때 느낌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얘를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같은 위치에서 축소되는데 프리뷰 보시면 요렇게 아까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요 상태에서 카피하게 되면 요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같은 간격으로 줄어드는 게 좋을지 스케일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하면서 줄어드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 정도의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색깔 맞춰 주도록 하죠. 라인 툴 이용해서 선 그려 줄게요. 사각형으로 뿔 만들었는데 요거는 위쪽만 좀 가느다라니까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얘네들만이라고 위쪽만 선택해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그대로 작게 줄여줄 수 있죠. 50%로 줄어들어라 라고 오케이 하면 조붓하게 줄어든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일립스 이용해서 굿을 만들어 줄 거고요. 고리 모양의 경우에는 하나는 앞쪽으로 하나는 뒤쪽으로 빠져 있으니까요. 이 친구 잘라주기 위해서 면으로 확장시키겠습니다. 이 아이는 선이 아니라 면입니다. 라고 두께값을 적당히 조절하시고 오브젝트 메뉴에서 익스펜드라고 오케이 하면 다시 면으로 바뀌었죠. 분리하겠습니다. 나이프, 칼을 들게요. 이레이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보일 거예요. 너다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칼로 분리를 요만큼 하겠다라고 칼질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이 친구는 뒤로 깔릴 거고 저 친구는 앞으로 올 거다. 그룹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룹을 풀었어요. 얘만 따로 선택되죠.
뒤로 가라라고 순서 바꿔주는 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한 단계씩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샌드 백워드 컨트롤하고 열려라 네모가로를 내가 원하는 순서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서리의 둥글기 그리시면서 조절하시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일단 그려 놓고 나중에라도 라이브 코너 조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애초에 잘 그려 주셔야 되겠죠. 같은 간격으로 축소하는 거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할 수 있다. 간격을 얼마만큼 줄 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가늠하셔라 라고 했었습니다. 선에 대해서 색깔과 두께값에서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결과물 보면 점선으로 보이니까요. 별 얘기 없더라도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 가시면 대시드 체크해서 점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점선의 기본값이 12포인트 너무 듬성듬성하죠. 간격을 조금 더 촘촘하게 줄게요. 3 정도로 가면 간격이 조금 더 촘촘해서 쫀쫀한 느낌이 드는군요. 톱니바퀴, 일립스 이용해서 원을 그릴 거고요. 같은 간격으로 안쪽 축소하는 건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할 거다.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는 가늠을 하셔라 라고 했었고요. 두 개를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에서 빼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면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죠. 여기에다가 톱니바퀴 얹어주시면 돼요.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얹어줄 거고요. 두 친구를 같이 잡아서 가운데다 맞춰주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잡으시면 위에 얼라인 나와 있기도 하고요. 패스파인더에서도 얼라인 보입니다.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가운데에 맞춰줄 거고 톱니바퀴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회전해서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돌리시려면 너다라고 일단 선택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돌려줄 거다라고 로테이트 툴 이용할 겁니다. 센터가 이 원의 가운데 중심 여기여야 되죠. 현재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센터라고 얘가 인식이 될 겁니다.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얘네들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센터라고 인식됐을 때 클릭. 45도 각도로 복사해 가면서 쓸 겁니다. 카피. 반복할 거니까 컨트롤 D 눌러서 완성을 해 줬고요. 이 모든 아이들 한꺼번에 합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크기가 너무 큰가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크기 조절해 주세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다각형 폴리건 툴 이용하면 육각형 바로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삐뚤삐뚤한 거 싫으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땅에다 발을 딱 대고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죠. 다리 부분 하나만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다리 그라디언트 색상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될 텐데 다만 이 그라디언트가 가운데가 밝고 양쪽 끝단이 어두우니까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면 색깔 값이 왼쪽과 오른쪽 요렇게 두 가지로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밝은 거를 가운데다가 옮겨 놓을게요. 어두운 거는 복사해서 끝자락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더를 쭉 당겨 주시면 복사돼서 양쪽으로 색상이 들어간 거 확인되시나요? 일립스 이용해서 발을 만들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6시 방향에 있는 점만 하나 콕 찍어 줄게요. 지울 겁니다. 딜리트. 다리의 중간에 튜브 같은 친구는 사각형을 일단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위쪽만이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요 위쪽만 살짝 잡아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죠. 프리뷰 켜 놓으시고 어느 정도 원하는지 작업을 하세요. 반사할 겁니다. 리플렉트 반사. 중심점은 이 끝점입니다. 라고 알트 클릭. 위아래로 할 거니까 호리젠탈이라고 옵션 확인하시고 카피. 한 세트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불필요한 건 버리시면 되겠죠. 하나의 세트 잘 만들었으면 너네들이라고 선택할 거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팔도 마찬가지겠죠. 곡선을 일단 펜 툴 이용해서 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클릭,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선 하나만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그 선에 대해서 흰색이다, 두께값을 좀 주겠다라고 스트로크해서 웨이트 두께값을 두껍게 줬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중간 노란색으로 분리가 돼야 되니까 선이면 안 되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오브젝트에서 익스팬드 확장해 줄게요. 그럼 면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중간중간 분리할 거 선을 쭉쭉 그려 줄 거고요. 라인 툴 이용해서 잘라줄 부분 여기라고 쭉쭉 선을 그려 주세요. 같이 잡아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누겠다 분리가 된 거 보이시죠? 그룹으로 현재 묶여져 있으니까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요거랑 요거랑이라고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을 했고요. 색깔 적용했습니다. 손은 육각형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겠군요. 폴리건 툴 이용해서 육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안쪽을 빼도록 하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줬어요. 팔을 한쪽 잘 만들었으면 나머지는 반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은 이 끝자락 가운데요 라고 알트 센터 버티컬로 좌우로 반전시켜 줘야 되겠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로봇.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색깔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잘 맞춰서 제작을 하시면 돼요. 로봇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에이리얼, 이탈릭,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얼굴 그라디언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얘도 라고 선택을 해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이 친구는 가운데에 있고 어두운 거는 다시 알트 드래그해서 끝쪽에 있습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퍼지는 걸 정도 같은 것들도 농도 조절 비슷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는 GTQ 안에다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을 처음에 이름 주고 들어왔던 거 불만 없고 파일의 형식은 AI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용지 사이즈가 160에 12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넣어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크기를 160에 120이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블리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 어떤 색깔인지 상관은 없어요.
어드밴스드 옵션 요게 중요하죠. CMYK 300 PPI라고 하는 거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출력 상태처럼 눈금자 켜 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 놨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오브젝트들이 좀 많아지니까 색깔을 일괄적으로 다 뽑아 놓으면 좀 산만해요. 그때그때 그릴 때마다 따로 뽑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항상 패턴 등록하는 문제 나오니까요. 패턴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색깔 그룹으로 뭘 한다라고 뉴 스와치 그룹 이름까지는 줄 필요가 없고요. 색깔 추가하겠다라고 뉴 스와치 CMYK 값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정도는 가늠하셔야 되겠죠.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40 언저리, 위에서도 클릭 드래그해서 40 언저리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강의 위치 잡아줬어요. 처음부터 삐딱하게 그려주시려면 방향 맞추기가 힘드니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만드시고 나중에 방향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뾰족한 부분은 점을 추가시켜 주도록 할까요? 펜툴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있으니까 이쯤에다가 라고 클릭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요 점 하나만 선택해서 위쪽으로 뾰족하게 당겨 주도록 할게요. 살짝 둥글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안쪽에 라이브 코너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요게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펜 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곡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최신 버전에서는 이 안쪽에 구슬이 있어서 동글동글 구슬을 당겨 주시면 모퉁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전체를 다 가운데다가 얼라인 맞춰 놓도록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 꺼내 놓으셨죠? 디바이드 나눠서 조각조각 분리했습니다. 색상 맞춰 주시면 돼요. 순서들은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일일이 들어가기가 번잡스러우니까 단축키를 좀 쓰세요. 맨 뒤로 갈 거다, 한 단계씩 뒤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 자주 쓰는 것들은 단축키 사용하시는 게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일립스 이용해서 불꽃 만들어 줄 거고요. 펜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 있으니까 클릭하면 뾰족해져요. 패스파인더로 빼주겠다라고 요만큼 빼줬더니 불꽃 만들어졌죠. 알트 누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커져요. 동시에 날개는 한쪽 잘 만들었으면 반사시켜 주면 됩니다. 이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은 여기다라고 알트 클릭. 좌우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로켓이 완성이 된 것 같죠? 이만큼이라고 전체 같이 잡았고요. 방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이 완성이 됐고요. 이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선택하기 쉽게 그룹으로 묶어 놓을까요? 오른쪽 버튼 그룹 너다라고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패턴이라고 있을 거예요. 만들겠다 메이크 패턴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 서로 어긋나게 로켓이 보이죠? 패턴의 이름부터 먼저 주도록 할게요. 타일 타입을 그리드라고 줄 게 아니라 브릭 바이 로우라고 하면 서로 어긋나게 보일 겁니다. 다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답답하니까요. 요거는 내가 만든 그 크기에 비례해서 폭이나 높이 더 크게 조절하시면 돼요. 얘는 한 35라고 값을 바꿔봤더니 간격이 좀 넓어졌죠? 위아래 세로에 대해서도 저는 27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32 정도로 값을 조금 높여줬더니 간격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서 유추하시고 비슷하다 싶으시면 얘는 닫고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겠다, 던이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인공위성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네요. 여기 음료 병에다가 채워줄 거니까요. 가이드라인 새로 뽑도록 할게요. 색깔 더 추가하셔야 되겠죠? 그룹을 새로 만들 거고 색깔 추가할 겁니다. 인공위성도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만들고 한꺼번에 돌려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그리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모퉁이는 보면서 조절해 주시고요. 분리할 선을 만들어 줄게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겠다, 디바이드,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죠.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걸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너는 이라고 따로따로 색깔 지정하시면 됩니다. 날개도 역시 하나 잘 만들었으면 반사시켜 주면 되겠죠.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잡을 거고요. 그 아이는 리플렉트 중심은 여기입니다라고 알트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맞는지 확인하세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다 완성이 된 것 같죠? 요만큼은 움직이지 편하게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방향을 살짝 돌려줄 거예요. 왼쪽에 있는 VR부터 그려주도록 할까요? 거기에 필요한 색깔들 뽑겠습니다. 색깔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내가 새로 만들 테다라고 색깔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슬라이더 열려요. 색깔 더블 클릭해서 지정합니다. CMYK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은 모양은 대충 연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쉐입 버튼 꾹 누르면 펜슬, 연필 보이시죠? 클릭을 해줄 거고요. 색깔 확인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대략 만들어 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마무리됐다."라고 동그랗게 마감되죠. 선에 대해서 그 선에 대한 두께값, 색깔값 언급되어 있고 점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출력 형태에서 점선으로 보이니까 고건 스트로크 패널에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대시드라고 체크를 할 거고요. 그 간격 3mm 적당한 것 같은데 "난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2mm라고 하면 좀 더 촘촘한 모양이 되겠죠.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만 맞춰 주시면 돼요. 배경의 역할을 하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도록 잠궈 놓는 게 좋겠네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 주겠습니다. 셀렉션. 안쪽으로 구멍을 파야 되니까 얘는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양쪽이 뾰족해져 버리죠. 같은 간격이 아니라 스케일 툴 이용해서 더블 클릭, 얼마만큼 줄어들 건지 프리뷰 보시면서 '요만큼을 파내야 되겠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빼겠습니다. 그럼 고리 모양 만들어질 거고요. 한쪽은 앞을, 하나는 뒤쪽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잘라줄게요. 나이프 툴 가지고 계시죠? 쓱 하고 지나가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고리만 자를 거니까 얘입니다.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요만큼이라고 잘라줄게요. 그러면 분리가 됐을 거고요. 너만 뒤로 가 라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뒤로 가세요 샌드 백워드 내가 원하는 순서가 될 때까지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누르시면 됩니다. 폴리건 툴 만드실 때도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다각형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너네들 둘만이라고 선택해서 방향 살짝 틀어주면 되겠죠. 복사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너네들 둘만이라고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끌어다가 변형을 시켜주세요.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선택하기가 편하죠.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할까요? 버추얼 드림 작업이 끝난 아이들,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아이들은 그때그때 잠궈 주세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다시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VR 안경 하나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쭉 그려줄 거고,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모퉁이 보면서 조절 가능해요. 안쪽으로 살짝 굽어진 것 같죠? 이펙트 효과를 주겠습니다. 워프라고 하는 효과 중에서 볼록해지거나 오목해지는 거 벌지라고 하는 아이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볼록할지 오목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살짝 오목하게 값을 줄 거고요. 오케이. 요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돌렸을 때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오브젝트에서 확장시켜 주세요. expand appearance 그러면 외곽선이 완전히 따집니다. 같은 간격으로 얘를 좀 확장시켜 줄게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해서 바깥으로 커질 거니까 어느 정도 커질 건지를 프리뷰로 보시면 됩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빗면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사이를 메꿔줄 도형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펜 도구 이용해서 패스라고 선 상에다가 클릭, 클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알트 드래그해서 중간 부분들은 메꿔 주시면 되겠죠. 끈이 요만큼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분리할 선 펜 도구 이용해서 작업을 할게요. 패스파인더로 디바이드 나눌 거고요. 이 위쪽에 패턴으로 씌워진 친구는 하나 더 복사해서 패턴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하면 같은 위치에 하나가 더 생성된 거예요. 그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했던 스페이스 크래프트 선택하시면 패턴 추가가 됐죠. 크기가 너무 크군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 줄이실 때에 패턴만 줄어들어야 되니까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V체크 해제시켜 주세요.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져 있으니까요. 몽땅 선택하시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펙트 줄게요.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 그림자의 투명도라든지 거리값은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인 것 같죠? 머그컵에 대해서 요만큼입니다라고 범위 다시 잡아 주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새로 뽑을게요. 아래쪽의 경우에는 모퉁이의 둥글기가 다르니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너랑 쉬프트 너랑 너네들은 좀 뾰족했으면 좋겠어."라고 다듬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패스파인더 합쳐 줄 거고요. 해당하는 색상 지정하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색깔 두 가지로 지시했지만 양쪽 끝단이 어두우니까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 이리 오세요."라고 가운데다가 옮겨 줄 거고요. 짙은 색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색상이 복사가 돼요.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때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안쪽에 축소되는 거 간격 프리뷰로 보시면서 가늠하시면 됩니다. 반사가 돼서 비치는 것 같은 아이는 오퍼시티 투명도가 50%라고 되어 있죠. 이 위쪽에다가 똑같은 아이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제일 위쪽으로 흰색을 덮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갖고 왔고요. 요 흰색과 지나가는 사선들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불필요한 아이들은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너네들은 필요 없어."라고 선택하고 지워 주면 됩니다. 흰색이 남는데요. 요거는 투명도가 좀 있어야 되니까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패널 이용하시거나 위쪽에 그냥 오퍼시티 값을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50%라고 뒤쪽 비쳐 보이죠? 여기 인공위성 애들을 여기저기 뿌려 줬군요. 일단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부터 작업을 할게요. 브러쉬 이용해서 하트 모양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시작하는 선이 이쪽이고요. 끝나는 게 이쪽입니다. 선의 굵기가 달라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브러쉬 적용했을 때 그 시작과 끝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는지 잘 보시고요.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갈게요. "너는" 이라고 선택했고 브러쉬 패널 가시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콜 페더라고 하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어요. 색깔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 줄 거고요. 인공위성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먼저 그렸기 때문에 밑에 깔려 있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방향이 반대로 보이는 아이들은 리플렉트 하시면 되는데요. 중심점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엔 그냥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해서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시켜 주면 됩니다. 프리뷰로 보시고요. 오케이. 머그컵에서 삐져나간 부분들은 잘라줘야 되는데 그건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을 정리하면 되겠죠. 텀블러였군요. 여기에서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재료가 되는 몸통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너다."라고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F 붙입니다. 그럼 하나가 더 생겼을 거예요. 그 아이가 맨 위로 와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덮어주죠. 요거하고 삐져나간 아이들 인공위성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겠다라고 하면 삐져나간 부분들 주변 정리가 잘 되죠. 색깔은 손잡이가 요 뚜껑하고 비슷하죠?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너랑 똑같아" 라고 찍어 주시면 바로 색깔 적용이 되기도 해요. 안쪽에 구멍이 파인 거 다시 그려 주셔도 되고요.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편한 방법 사용하세요. 안쪽에 우주선만 그리면 되겠군요. 우주선에 있는 동그라미들 색깔을 잘못 지정했네요. 그룹으로 묶어놨으면 더블 클릭하면 얘네들만 있는 곳으로 아이솔레이트 독립 공간에 들어가요. 같은 색깔 매직원드 이용해서 한꺼번에 선택할 거고요. 요거는 색깔이 주황색이었군요. 이렇게 한꺼번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비어있는 공간 선택해서 더블 클릭 나오도록 할게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을 지워주세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줬고요.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곳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름과 포맷 AI 맞죠?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210에 297이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어 주셔야 되겠죠? 본인의 이름 넣고요. 문제번호 3이라고 줄 겁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윕스 210에 하이트 297 블리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CMYK 그리고 300ppi라고 하는 거 요것만 좀 신경 써 주세요. 크리에이트 눈금자 보일 수 있게 컨트롤 R 눌러서 비교를 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왼쪽 옮길게요. 만드실 때 심볼 등록해라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심볼부터 제작을 할 겁니다. 출력 형태에 보이는 심볼들 크기가 얼추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뽑고 크기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룹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색깔 추가할 거예요. CMYK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넣어주세요.
일립스 이용해서 행성부터 만들게요. 색깔 적당하게 주시고 선은 필요 없으니까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이만큼 꿀렁대는 것들은 굳이 정교하게 그릴 필요 없죠. 그럴 때는 칼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자르고 싶은 부분 쌍둥하고 지나갈 수 있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고리 부분은 스트로크 좀 두껍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앞뒤로 표현해 주는 거 앞서서 계속 했던 게 반복되고 있군요. 오브젝트에서 익스팬드 확장해 줄 거고요. 얘도 칼로 쌍둥하고 잘라 줄 거예요. 자르실 때에 얘라고 선택하지 않으면 뒤쪽에는 행성도 같이 잘라지니까 주의하세요.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선택했고요. 칼로 쌍둥.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건 언그룹 풀어 주시고요. "너만 뒤로 가."라고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뒤쪽으로 해성일까요? 자, 요 친구는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돌리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한쪽에 있는 라이브 코너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라고 다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라고 라이브 코너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일이 따로따로 그리셔야 됩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뺄 거 빼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프론트 안쪽에 라이브 코너 콩 찍으셔서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원하는 만큼 당겨 주시면 돼요. 이 정도인 것 같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서로 다르게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눈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간격인지는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을 심볼로 등록하면 되겠죠. 플래닛이라고 하는 거 심볼 패널에 가시면 기존에 있던 것들 몇 가지 있는데 내 거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끌어다 놓을 때 라이브러리 활성화되면 요건 그냥 닫으시면 돼요. 이름을 플래닛 이미 심볼 등록이 됐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가이드라인도 그때그때 사용했던 것들 지워주시면 돼요. 커다랗게 배경이 되는 아이는 메쉬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210에 297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만드실 때 그냥 클릭하면 대화창이 떠요. 210에 297 위치 왼쪽에 맞춰주세요. 위쪽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아트보드에 딱 맞게 배치가 될 거고요. 색깔 스와치에서 필요한 아이들 뽑아놨죠. 메쉬 밝게 표현될 포인트 여기하고 저기하고라고 어느 포인트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메쉬 툴 이용해서 이쯤 클릭, 저쯤 클릭, 색깔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색깔 지정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밝은 색이야 라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위치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조절해 주면서 표현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요. 오브젝트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걸어 줄 거고요. 그 위쪽에 건물이라든지 땅을 세워야 되겠군요. 배경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PC 버전 최신 버전에서는 라이브 코너 요 친구를 더블 클릭하면 거기에서 모퉁이의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둥글게 모퉁이 표현되어 있는 거 각지게 표현하겠다, 안쪽으로 오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선택 가능합니다. 요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라인 그으셔서 잘라 주셔야 해요. 라이브 코너 콩 찍어서 너만이라고 따로 둥글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트랜스폼 창이 떠요. 거기에서 모퉁이 둥글기를 안쪽으로 혹은 단면으로 잘라주겠다라고 선택 가능합니다. 언덕에 대해서 꿀렁거리는 것들은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연필로 작업하셔도 괜찮겠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라디언트의 방향,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앵글 값, 각도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배경이 되는 아이들은 다 그렸으면 잠가 놓도록 하세요. 우주선의 요 뚜껑 부분 요만큼만 잘라내고 싶죠? 선은 아래쪽만 기준이 돼야 되니까 위쪽에 있는 선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요 점 지우시면 선이 아래쪽만 이렇게 남아요. 잘라주는 기준이 되는 선과 동그라미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될 거고 불필요한 거 지우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투명도가 있는 하양 색깔 분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룹을 언그룹이라고 따로 분리를 해 놨고요. 투명도 60%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값 정확하게 맞춰 주세요. 우주선 만들어 놓은 거 아래쪽에는 크리스탈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네요. 얘는 펜도구 이용해서 제작하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색상 적용할 거고요. 조각을 좀 분리하셔야 되겠죠? 분리대 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선택했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줬어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건 언그룹이라고 풀어주시고 각각의 그라디언트 방향을 다르게 지정을 해줄게요. 너는 이라고 선택해서 그라디언트 도구 들으시고요.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느낌이 다른 거 보이시죠? 출력 형태에 맞춰서 방향성을 쭉 맞춰주시면 됩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도구 들으시고 원하는 방향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주선은 또 그릴 필요 없이 있는 거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요 친구들의 세계 아이솔레이트 독립 공간으로 들어와요. 여기에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은 우주선 바깥 동네로 나올까요? 키보드에서 ESC 빠져나오면 다시 다른 아이들이 짙어지는 거 보이시죠? 배치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순서 맞춰 주세요. 모두 다 잠그고 그 위쪽에다가 추가로 블렌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락, 셀렉션. 블렌드 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필요한 색깔,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지나가는 선은 파란색은 요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하얀색 선은 요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잘 파악하셔서 곡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펜 도구 어려우신 분들은 커버처 툴 이용해서 클릭하면 바로 곡선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죠. 요거는 하늘색 선. 선에 대해서 두께값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둘 다 1 포인트. 만들어 놓은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클릭하면 블렌딩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울게요. 컬러로 블렌딩할 게 아니라 스텝, 단계로 할 거다. 문제에서는 15단계로 해라 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주시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브러쉬 이용해서 뽀글거리는 물방울 모양 이렇게 경로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 경로 잘 파악하셔서 페인트 브러쉬 선택합니다. 대강 요런 느낌으로 지나가고 있죠. 브러쉬 패널 가 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가 있는데 여기에는 뽀글거리는 물방울이 없네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선택하시고 어느 그룹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거나 클릭해서 일단 창을 띄우도록 하세요. 쭉 넓게 펼쳐 놓으시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찬찬히 누르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데코레이티브 스캐터 여기에 있군요. 버블이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브러쉬에 대해서도 그 브러쉬의 두께값 언급이 되어 있어요. 브러쉬는 버블인데 1 포인트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 두께값도 꼭 맞춰 주셔야 해요. 커다란 아이들은 작업이 끝났으면 항상 잠궈 놓으십시오.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이 따로 2 포인트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두께값 꼭 맞춰 주셔야 해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점선으로 보이는 건 당연히 대시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별을 만드실 때에 CC 버전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들이 생겼을 거예요. 요거는 모퉁이를 둥글게 하겠다라든지 전체적인 반지름 넓게 좁게 조절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요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별 모양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살짝 구겨져 있는 건 엔빌롭 디스톨트 이용해서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개체 선택하시고 나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구겨주겠다라고 하는 엔빌롭 디스톨트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Make with Warp라고 구겨줄래? 라고 하면 모양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비욘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아이는 모양이 범상치 않죠. 이런 모양은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덮어줄 도형을 직접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글씨 먼저 쓰도록 할게요. 기본 글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친구를 요 모양대로 따줄 수 있게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 반만 그릴게요. 모양을 양쪽 똑같이 만들기는 힘들죠. 반쪽만 그렸고요. 리플렉트 반사시킬 겁니다. 여길 기준으로요. 라고 알트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반사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카피. 두 아이는 합체를 하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양쪽 끝단이 너무 뾰족하니까 얘는 펜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모퉁이를 살짝 둥글게 조절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 모양과 글자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의 엔벨롭 디스토트 내가 만든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 기준으로 해서 구겨 주세요. Make with top object. 그러면 그만큼만 구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위에다가 심볼들 뿌려 주도록 할게요. 심볼 패널 가 주시고요. 내가 만든 플래닛 뿌려주겠습니다라고 심볼 스프레이. 얘는 좀 왔다 갔다 하기 번잡스러우니까 꺼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겠다 스프레이 이용해서 콕콕 찍어 주시면 모양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고요.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Alt 눌러서 개체수 빼시면 돼요. 방향을 크기를 색깔을 계속 바꿔줘야 될 텐데 하나하나 옵션 보시고 일단 크기 바꾸겠다 사이저 이용해서 콕콕콕 찍으면 커지죠. Alt 눌러서 콕콕콕 찍으면 작아집니다. 원하는 크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Alt를 누르거나 그냥 클릭해서 크기 조절해 주십시오. 방향 스피너 이용해서 드래그하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얘가 돌아갈 거예요. 클릭해서 화살표 모양 보시고 스테이너는 염색해 주는 아이예요. 물감의 색깔을 먼저 지정합니다. 칠해 주는 색깔 스와치에서 파랑색이다라고 선택하시고 요쪽에 있는 아이 얘를 파랗게 물들이면 되겠죠. 콕콕 찍어 주시면 파랑색으로 물들어요. 노란색 물감 다시 콕콕콕 찍으면 노란색으로 물들어요. 살짝 뒤쪽이 반투명하게 비친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스크리너 이용하시면 투명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투명해서 안 보인다 싶으면 역시 Alt 눌러서 살려주시면 됩니다. 쉬프터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제 메인 오브젝트만 그리면 되겠죠. 우주인을 그리도록 할게요. 역시 다음 작업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싶은 아이들은 모두 다 싹 다 잡아서 잠가 주세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살짝 볼록한 느낌이 드는 건 이펙트에서 워프 꾸겨 주겠다. 벌지라고 하면
위아래로 볼록하게 혹은 오목하게 조절이 가능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 익스팬드 어피어런스 확장시켜 줬고요. 우주인을 한 명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겁니다.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그림자를 전체적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룹을 묶은 다음에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시고요. 너네들 둘은 이라고 한꺼번에 잡으셔서 이펙트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있을 거예요.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은 출력할 때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들은 지워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잠가놨던 모든 아이들 오브젝트는 잠금을 풀겠습니다. 언락, 올. 이제 주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은 정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전체 사각형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클릭하면 대화창 떠요. 210에 297 왼쪽과 위쪽 딱 맞춰주시면 우리 아트보드에 위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있을 거예요.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2026년 1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도구 고집할 게 아니라 연필이나 브러쉬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